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적으로 발매한 RG 건담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 무등급 100분의 1의 아발란체 엑시아를 시작으로 HG부터 대시가 나오고 MG도 나오고 이젠 RG까지 주력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케일인 144분의 1과 100분의 1로는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판정으로 2025년 6월 달에 처음 출시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5,000엔, 국내에서는 6만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일단 예약받을 때까지도 특별한 정보가 없다가 이제 출시 이후에 알게 된 게 이제 고관절에 해당하는 이 허벅지 파츠가 좀 수정이 됐다. 근데 가동 범위가 수정된 거라기보다는 이제 좀 고관절의 강도가 수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기존의 RG 엑시아가 가지고 있던 기본 구성들은 다 그대로 들어있는데 거기에 아발란체 파츠들이 더 추가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담 엑시아용 파츠! 매뉴얼에선 정크로 구분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말만 정크지 이거 그대로 다시 조립하면은 이 색깔이 살짝 변경된 그냥 일반 건담 엑시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 리얼리스틱 데칼도 그냥 엑시아용이 있고요. 분명 매뉴얼 앞에서는 이렇게 정크로 표시를 다 해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뒤에 리얼리스틱 데칼 가이드에는 그냥 엑시아로도 만들어 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매뉴얼만 놓고 보면 되게 모순적이죠. 정크인데 정크 아닌 파츠들인 거죠. 그리고 건담 아발란체 엑시아용 무릎 파츠들입니다. 뭐 사실상 일반 엑시아 무릎 흰색 파츠와 그리고 아발란체용 무릎 파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 다리 파츠를 떼고 끼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시 파츠에 있는 GM클로가 사용할 GM 빔사벨 이펙트입니다. 기존 GM 빔사벨 이펙트랑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조인트가 원형이란 거죠. 기존 엑시아가 사용하던 빔 이펙트 조인트는 이렇게 긴 일자형이었는데 이제 원형으로 바뀌었다.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M 빔사벨!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M 빔사벨입니다. 자루도 뭐 빔 대거랑 사벨이랑 같은 걸 쓰죠. 출력만 다른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수납용과 손에 들고 쓸 건 다릅니다. 손에 드는 건 이렇게 손잡이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 손잡이가 2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는 지금 빔 대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GM 빔 대거! 뭐 빔 파츠의 길이만 다릅니다. 특별히 뭐 손잡이가 다른 건 아니고요. 둘 다 GM 빔 사벨로 쓰든 GM 빔 대거로 쓰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체에는 수납용 빔 사벨이 4개 꽂혀 있습니다. 이쪽은 조인트가 없어요. 그리고 GN 롱 블레이드, GN 숏 블레이드 이쪽은 아발란체 특유의 요 수납 파츠까지 해서 같이 끼워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역시 칼날 부분이 코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은 그거 같아요.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그거 쓴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보면 무광으로 코팅해놨나 막 그런 느낌인데 뭐 자세히 보면 웰드라인도 좀 보이고요. 일반 사출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솔직히 코팅이 압도적으로 더 멋있긴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GM 블레이드 쪽에도 바뀐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크 파츠인 건데 아예 몸통 부분이 좀 바뀌었거든요. 뺏어보면 방금 그 수납을 위한 틈새가 있냐 없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GM 블레이드용 몸통으로 조립을 해주면은 수납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기존 엑시아 파츠랑 비교하더라도 이 틈새가 있냐 없냐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틈새를 통해서 이 수납 파츠에다가 슬라이드 장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N 실드! 기존 엑시아가 사용하던 GN 실드입니다. 대신에 장착 조인트가 아발란체용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축이 하나 있어서 각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실드 회전은 안 됩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뺐다가 위치 옮겨서 끼우는 것까지는 여전히 그대로 기믹이 적용되어 있고요. 물론이지만 기존 엑시아용 팔에 끼우는 조인트도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엑시아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그 외에는 기존에 있던 기믹 이렇게 외장을 빼서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면서 이제 실드 영역을 더 넓히는 기믹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외장이 이게 고정성이 좀 많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소엔 그냥 깊숙이 넣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GN 소드. 역시나 기존의 건담 엑시아가 쓰던 GN 소드랑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가 바뀐 게 있다면 쉴드 안쪽에 있는 내부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바뀌었냐? 갖다 대보면 알 수 있죠. 짠! 사이즈 똑같고 디테일 똑같은데 뒤쪽 팔에 연결하는 조인트에 슬라이드 부분이 막혔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면서 슬라이드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아예 막혔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한번 헐거워지면은 거의 고정이 안 됐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의 파츠 형상이라든가 디테일은 똑같습니다. 여기 겉에서 프레임 살짝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파츠보다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GN 소드의 지금 요거는 라이플 모드죠. 라이플 모드에서 이렇게 칼날을 전개해서 소드 모드로 변경하는 것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마킹 실 같은 것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대신에 아까 블레이드도 그랬지만은 원래 이 칼날은 코팅이었죠. 일반판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코팅이 멋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그치만 코팅한 데는 안 됨.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요즘에 뭐 코팅값 많이 올랐나 싶긴 한데 있던 게 없으니까 아쉬운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RG 같은 경우는 아래쪽 가드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발란체 엑시아 특유의 그 칼날 각도도 온전히 설정화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똑같습니다. 뭐 주먹손을 포함해서 총 4종 들어갑니다. 편손, 액션성이 굉장히 뛰어난 형태의 편손으로 되어 있고 무장손, 뭐 라이플이나 소드 관계없이 다 이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손바닥에 구멍 뚫려 있고요. 가동손 그냥 잘 안 쓰게 되죠. 구조적으로도 완전 초창기 RG의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 RG 엑시아 새로 내는 거 손도 같이 신규로 넣어줬으면 안 됐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144분의 1 스케일의 건담을 자칭하고 있는 세스나 F4A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엑시아랑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 7번으로 해서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 그린 굉장히 이쁘죠. 이제 GN 입자를 형상화한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 끝에는 기존의 엑시아가 쓰던 디스플레이 조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리얼리스틱 데칼, 뭐 방금 잠깐 매뉴얼도 봤지만은 기존 엑시아 것과 아발란체 거 다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편하게 부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엑시아 특유의 홀로그램 시트, 이게 아발란체 것도 들어가면서 이 허리에 끼우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정확히는 좀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원래는 되게 원색의 진한 파란색에 발이나 이런 데도 빨간색이었거든요. 기존 RG 엑시아. 그거 생각해보면은 컬러가 되게 차분해졌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좀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기존의 RG 엑시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되게 새파랗고 새빨간 느낌이었는데 부드럽게 파랗고 부드럽게 빨간 느낌이랄까. 확실히 파스텔 톤으로 해서 디자이너스 컬러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컬러 톤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상체만 확대해놓고 보면 더욱 그 차이가 잘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비교하기 전까지는 저는 기존 엑시아도 충분히 이 정도면 진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다. 비교하고 보니까 기존 엑시아 엄청 진한 파란색이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가만 보면 기존 엑시아의 파란색도 보면 투톤이었어요. 잘 보면 어깨 위쪽과 아래쪽의 파란색이 다릅니다. 이 아래쪽의 파란색이 훨씬 진해요. 콕피트 해치 부분이라든가 덕트 주변 이런 부분의 파란색이 엄청 진했고, 그 외의 파란색들은 살짝은 차분한 컬러. 그랬던 파란색이 투톤이 아니라 원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콕피트 해치 부분이랑 복부랑 컬러가 똑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의외로 흰색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도 완전 새하얀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발란체도 거의 비슷한 색깔 톤으로 간 것 같네요. 뭐 컬러 비교도 했겠다. 이제 본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소체 자체는 기존 RG 엑시아에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아머가 막 이것저것 입혀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주력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컬러 차이라든가 이런 거 좀 미리 자세히 본 거거든요. 일단 머리 부분 자세히 보면은 RG 엑시아의 머리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요 옆에서 봤을 때 덕트 분할까지도 다 되어 있는
144분의 1에서 일단 분할할 수 있는 건 다 분할해 놓은 그런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클리어 그린의 이 콘덴서 부분이라던가 이 내부에도 마킹 실을 붙여서 디테일을 올려놓은 부분이라던가 이마에도 이렇게 메탈릭 그린의 스티커가 사용이 됐고 정수리 라인도 보면은 이게 제일 놀랍죠. 홀로그램 시트. 홀로그램 시트가 얇은데도 이 무지갯빛 적당히 감돌아 주는데 이게 조립할 때는 이게 작은 만큼 탄성이 세서 어디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립할 때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블레이드 안테나는 회색이고 정수리나 머리 형태는 하얀색인 그런 투톤이죠. 잘 보면은 이제 귀 뒤쪽 역시 회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회색이 좀 더 연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전에는 구분이 확실했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보긴 해야겠다. 아, 그러네. 기존에는 이렇게 회색과 흰색의 구분이 명확했거든요. 아, 여기는 진한 회색, 여기는 흰색 이랬는데 회색이 좀 더 옅어졌네요. 더 밝은 톤의 라이트 그레이로 바뀌었습니다. 회색의 차이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이런 부분. 아, 그리고 엑시아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죠. 안테나가 하나 더 들어있다. 이게 런너가 곱하기 2여서 안테나가 2개인 게 큰 장점이죠. 다음은 몸통. 몸통도 기존 엑시아랑 같은데 덕트 부분의 파츠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죠. 안쪽에 들어가는 노란 색깔의 덕트 파츠는 똑같은데 겉에 씌워지는 파란색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슴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도 파츠 분할이거든요. 분할 얘기한 김에 미리 이야기하면은 전신에 쓰인 노란색은 스티커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흉부의 노란 색깔 부분도 다 분할 처리되어 있고요. 흉부 정중앙에 클리어 그린, 내부에 또 메탈릭 그린 스티커 쓰고 있는 부분도 잘 되어 있고 콕피트, 해치, 오픈 여전히 잘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킹실 군데군데 들어간다던가 옆구리 쪽에 요 지엔 입자 송정 케이블 홀로그램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무지갯빛 잘 감돌고요. 붉은색도 좀 파스텔 톤이 됐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하지는 않다. 좀 옅어져가지고 좀 부드럽다. 그리고 그대로 골반 쪽도 보면 스커트는 아예 바뀌었습니다. 추가 외장을 씌우는 게 아니라 아예 외장 자체를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아발란체 스커트 특유의 디자인, 뭐 파츠 분할 이런 거 다 잘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노란색 파츠에도 마킹 실이 붙다 보니까 내부에 붙이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고. 파츠의 형상이나 색깔 분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죠? 이 노란 색깔 분할이 제일 놀랐어요. 이 밑에서 보면은 파란색에 회색에 노란색까지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뒤쪽 스커트 이 부분 역시 노란색 역시 다 파츠 분할, 그 위에 회색도 분할, 그리고 기존의 엑시아 스커트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벗겨보면 내부가 보이죠? 기존 스커트 윗고 그 안에 프레임 끼우고 그 위에 파란색 외장 끼우고 뭐 이런 식입니다. 되게 파츠 분할이 정교하게 잘 되어 있다. 144분의 1인데 역시 RG는 RG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고요. 이 안쪽까지도 분할되어 있는 게 놀랍죠. 되게 노란색이 그래서 얇아요. 조립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랑 등을 연결하는 지엔 입자 송정 케이블도 홀로그램 시트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등 부분에 GN 드라이브, 이제 콘형 GN 드라이브를 쓰고 있죠. 그래서 기존 느낌대로 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겉을 파란 색깔 외장이 크게 감싸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무장 수납용 하드 포인트도 있는 부분이고 그 위쪽으로는 GN 빔사벨이 2개씩 총 4개가 수납되어 있는 부분이죠. 백팩에 해당하는 부분은 축관절도 있으니까 가동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도 아발란체 엑시아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GN 입자를 아주 대량으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요. 앞쪽부터 해서 마킹 실이 곳곳에 붙습니다. 파란색부터 흰색의 이런 이 디자인 특유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포인트 마킹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도 노란색 분할 당연히 다 되어 있고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겉부분까지 가면은 솔레스탈 비잉의 마킹도 들어가고요. 바깥쪽도 역시나 라인 마킹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 라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노란 색깔의 포인트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막말로 요 정강이 쪽에도 또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가니까요. 뒤쪽도 들어가요. 되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아무튼 다시 어깨로 돌아와서 이런 마킹도 마킹이지만 파츠 분할, 안쪽에 버니어까지 내부 분할도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대로 이걸 펼쳐서 가동시켜서 GN 입자 최대 전개 상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중간부까지 다 열리게끔 되어 있죠. 그 열고 나면은 안쪽에 기존의 엑시아의 어깨도 보입니다. 마킹 실도 다 붙여놨지요.
뒤집어 보면은 내부 프레임들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기존 어깨에 GN 입자 송전 케이블, 홀로그램 시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보면은 작은 버니어까지도 분할로 다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진짜 노란색 분할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다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RG인데도. 오우. 아닌가? RG라서 다 해줘야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기존 엑시아의 팔 부분도 마킹 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절부의 이 메탈릭 스티커, 그리고 프레임 통짜 쓰는 거 똑같습니다. 딱히 달라지지 않았고요. 기존 팔 겉에다가 추가적인 파츠를 더 씌워서 아머를 더 늘린 형태입니다. 파란색의 거대한 유닛부터 시작을 해서 이 팔 앞쪽에도 하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추가 아머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손목에 기존 GN 발칸 사용하던 것도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에다가 뒤쪽 역시 적당히 디테일이나 패널 라인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일단 외형 자체는 기존 엑시아랑 똑같습니다. 허벅지 외장도 같은 거 쓰고 있고요. 위쪽에 고관절도 일단 겉보기엔 똑같죠. 마킹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홀로그램 시트 아주 이쁩니다. 기본적으로 안쪽에 빛반 사용까지 메탈릭 스티커를 쓰다 보니까 되게 이쁘죠. 그리고 허벅지 뒤쪽도 회색으로 분할된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대시 유닛을 내려보면은 종아리 쪽에 아발란체 그 거대한 버니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해서 얘도 가동을 하니까 안쪽에 프레임도 보이고, 다리 안쪽으로 이제 정강이 쪽 홀로그램 시트라던가 기존의 엑시아의 다리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다리에 추가적으로 입혀져 있는 이게 대시 유닛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형식 번호 GN001 HSA01D, 여기에 HS는 이제 하이스피드의 약자고, 그리고 A01은 아발란체 1번이다 라는 것과 D는 대쉬겠죠. 그 외에 뭐 정강이 라인에 아까 이야기한 마킹이나 노란 색깔의 포인트나 이 안쪽으로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접었을 때는 버니어가 노출되는구나, 이제 가동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요. 무릎 옆쪽 외장 역시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마킹 약간 들어가 있고, 디테일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잘 되어 있고, 종아리 뒤쪽에 거대한 유닛이 근접 격투 및 이제 고기동에 또 한몫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어깨에서 본 것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지금 이 파란색이랑 일체형 같은 느낌인데 비슷한 게 어깨에도 있으니까요. 이걸 약간 갈라서 벌려 놓으면은 종아리랑 비슷해지죠. 요런 느낌. 그래서 디자인 자체도 되게 통일감 있게 되어 있는 형태에다가 뒤쪽 역시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대로 밑으로 쭉 내려서 아래쪽에 발판까지 내려서 아래쪽 발판 쪽에다가 발바닥을 탁 하고 맞춰주면은 기본 형태가 완성인데, 뭐 그보다도 이제 내부를 봐야 하니까 내부에 발판 디테일부터 해서 뒤쪽에는 버니어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지만은 요 GN 클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GN 클로 전개 완료! 여기다가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동그란 조인트의 빔사벨 파츠를 끼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또 GN 소드가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클로 자체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막 다양하게 또 방향을 꺾어주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전개하면 또 거대한 버니어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발판 가동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좀 다양하게 또 꺾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혹시나 바닥에 세울 때 이 대시 유닛을 종아리에 이렇게 완전히 가동시켜가지고 끝까지 밀착을 시키면 딱 보이죠? 네, 대시 유닛이 발바닥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 그냥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이 대시 유닛을 좀 이렇게 벌려서 수평을 만들어주고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사실 뭐 아발란체 엑시아 하도 뭐 이것저것 붙은 게 많아가지고 가동이라고 할 게 얼마나 움직일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여기는 뭐 특별히 RG 기존 거랑 달라진 건 없죠. 그치만 고개 많이 들어지고 들면서 돌리면 완전히 돌아가기도 하고, 많이 움직여줍니다. 특히나 목을 살짝 빼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것도 많이 숙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기존 초기 RG 특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약간 구체가 완전한 구체가 아니어서 그 탄성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뭐 그건 여전히 있네요. 그리고 팔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백팩이랑 어깨 뒤쪽이랑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팔 앞으로 들 때
살짝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빼면서 들어줘야 팔 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빼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어깨를 위로 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렇게 어깨 외장 자체도 가동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팔 안쪽 공간 확보할 수 있고 팔 옆으로 드는 거 편안하게 들어지고요. 팔꿈치 바로 위에서 이렇게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인데 아무래도 사이에 파츠가 추가되면서 완전히 굽혀지기는 힘듭니다. 손목은 볼 조인트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씩 앞뒤로 가동하는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파츠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허리도 완전히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 아까 허리에 뭐가 연결되어 있었죠? 홀로그램 시트, GN 입자, 송전 케이블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돌리거나 하긴 힘들고요. 약간씩만 좀 돌려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허리 숙이고 들고 하는 부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도 가동하고 허리 스윙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여기서 주의사항 스윙하는 것도 GN 입자 송전 케이블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기면 이게 파츠가 분리돼가지고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고관절입니다. 일단 다리를 보려면 이 대시 파츠를 좀 밑으로 내려놔야 편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어디가 달라진 걸까? 일단 뭐 스커트가 많이 들어지나?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공간 많이 없는데 똑같은데 고관절이 바뀌어서 축이동이 막 생겼나? 아닌데 골반 똑같습니다. 어디가 달라졌냐면 이 고관절부터 이 허벅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따지면 정크 파츠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이제 통짜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 허벅지, 무릎 관절에 해당하는 이 중간 프레임이 싹 바뀌었습니다. 기존 거는 고관절의 축 자체가 이 통짜 프레임의 소재를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연약했어요. 당장 기존 엑시아를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다리를 들고 내리는 부분이 되게 느슨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로는 이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의 큰 장비를 지탱할 수 없죠. 그래서 바뀐 게 뽑아서 보면 PS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관절 구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다 조립하고 나면 이 밑에 쪽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조립 첫 번째가 이 부분인데 아예 신규 파츠들을 집어넣어서 무릎 위쪽부터 고관절까지의 프레임을 싹 일반 PS 소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도 다리 옆으로 들어도 앞으로 들어도 처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저는 웃긴 게 그 딱 요 중간 프레임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 파츠부터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공차가 잘 안 맞나 봐요. 저는 지금 왼쪽 무릎 위쪽 관절이 미묘하게 헐겁습니다. 애매하게 헐거워요. 이게 반대쪽은 또 괜찮아요. 반대쪽은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헐겁다는 느낌은 아닌데 여기는 헐거워요. 왜 이래? 아무튼 이제 다리 가동도 다시 봅시다. 일단 스쿼트를 들고 딱 거기까지 다리 한 45도 각도 정도 앞으로 들 수 있는 거 여전하고요. 그래도 옆으로는 막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최대로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크게 들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허벅지 회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대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좀 굽혀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허벅지 슬라이드하는 부분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문제라면은 아무래도 이 대시 유닛이 추가된 것 덕분에 무릎 아래쪽 관절이 가동을 안 합니다. 위쪽 관절만 쓸 수 있어요. 이 상태면은. 그래서 한 90도 정도 움직여줍니다. 무릎 외장이 가동하지 않나요? 가동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 자체는 볼 조인트 기본 연결로 되어 있고 돌려주고 축관절 이용해서 안으로 꺾어주고 크게 꺾이고 발바닥의 가동부터 발가락의 가동까지 다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무릎 꿇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저 아까 이제 목 관절이 이렇게 약간 탄성 때문에 조금 알아서 움직인다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잖아요. 이 고관절부터 무릎 사이에 있는 프레임만 바뀐 거지 나머진 다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허리랑 몸통 쪽도 지금 기존 그대로거든요. 잘 보면은 지금 허리가 중앙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중앙을 맞췄어요. 돌아가요. 이것도 여전한 느낌이네요. 이것도 일단 목의 볼 조인트랑 비슷하게 아마 축 자체가 살짝 타원형일 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중앙에 고정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자, 본격적으로 무장도 장착하고 하려면 일단 스탠드에 올리도록 합시다. 뭐 기존 엑시아랑 똑같이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장도 장착하고 액션 포즈도 봐야겠죠. 일단은 GN 실드를 가지고 와서 허리 뒤쪽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조인트 잘 끼워줍니다. 위치는 실드 기준 맨 위쪽 구멍에 맞춰 끼워주세요. 이렇게 실드 장착했고요. 블레이드들 왼쪽 백팩에 가서 끼워줍니다. GN 소드, 일단은 GN 소드는 라이플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조인트를 뒤집어서 오른쪽 백팩에 장착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 완성!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아발란체 엑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가 고기동 모드와 고속이동 모드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GN 입자 최대 개방도 있죠. 가보도록 할까요? 다리에 있는 대시 유닛을 그대로 내려서 발바닥에 맞춰주는데 여기서 포인트! 발판 가동이 있는데 이게 그냥은 안 움직이고요. 뒤쪽에 있는 버니어를 움직여줘야 그제서야 들립니다. 들 때도 이게 이중관절이라서 이렇게 뒤로 살짝 들듯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발판을 발바닥에 맞춰도 이 대시 유닛이 각도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처럼 이렇게 좀 밀착을 시켰다. 이 상태에서만 살짝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좀 더 발바닥에 밀착하면서 각도가 좀 더 좁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그냥 적당히 발판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양다리 맞춰준 다음 그대로 어깨로 가서 어깨 외장도 살짝만 그냥 열어줍니다. 되게 기본적인 것만 여는 거죠. 이렇게 고기동 모드 완성! 근접전에 있어서 빠른 기동력으로 미세하게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드고요. 어떻게 보면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모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깨 바깥쪽을 전부 다 열어줍니다. 버니어까지 노출시켜주고 버니어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축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회전할 수 있거든요. 살짝 뒤까지 넘겨주면 이렇게 해주면 GN 입자 최대 개방! 말 그대로 내 배틀필드 내에다가 나한테 유리한 GN 입자를 크게 살포해서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거다. 대신에 원래 아발란체 엑시아 설정상 이게 GN 입자를 하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그냥 아발란체 엑시아 자체가 기동이 한 10분밖에 못했다 그러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 되면서 좀 개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릎 외장까지 앞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서 아래 열고 위에 열고 GN 버니어 전부 다 전개. 이렇게 전신에 있는 버니어를 전부 다 전개한 고속 이동 모드 완성! 거의 이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인데 어깨, 무릎, 종아리, 발까지 전부 다 대형 버니어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진짜 속도 하나는 빠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자, 이번엔 간단하게 GN 소드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액션 포즈를 본격적으로 잡으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엑시아는 적어도 이 허리 여기 GN 입자 송전 케이블이 연결이 안 돼 있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갈지언정 허리는 많이 돌아갔습니다. 허리는 많이 돌아가서 거의 이렇게 완전 돌려가지고 다리를 좀 앞으로 뻗은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발란체 엑시아 같은 경우는 허리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허리가 더 안 돌아가서 케이블에 딱 막혀가지고 더 안 돌아가니까 저게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최소한의 액션만 할 수 있다 같은 그런 느낌? 이번엔 왼손에 GN 숏블레이드를 들고 GN 소드를 휘두르려는 그런 느낌의 포즈 취해봤습니다. 역시나 포즈 제약이 꽤 큽니다. 이번엔 4개의 GN 빔사벨을 전부 다 전개해봤습니다. 양손의 빔사벨, 양클로의 빔사벨. 확실히 이제 대쉬가 되면서 더욱 근접전이 강해진 느낌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발에도 숨겨진 빔사벨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아발란체 엑시아 대쉬에서 대쉬를 떼어내서 그냥 아발란체 엑시아 만들어 봅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리 무릎 쪽에 있는 외장을 다 일단 분리를 해줄게요. 그냥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빼고 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빼고 빼고 그 다음 드러나는 내부 프레임에도 초록 색깔 메탈릭 스티커 붙여놨고요. 무릎 외장 일단 결합을 해줍니다. 무릎 외장 끼고 겉부분도 끼고 여기는 기존 엑시아랑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죠. 잘 꼈으면 이번에는 바깥에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아발란체용 외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로 바깥쪽, 안쪽 다 위치 맞춰서 끼워주는 거죠. 자, 잘 끼워졌으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무릎 외장부터 시작해서 결합해 줍시다. 역시나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일반 파츠 껴주고요. 그러면은 무릎 안쪽에 왜 메탈릭 스티커 붙였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엑시아용입니다. 자, 이렇게 RG 건담 아발란체 엑시아 완성! 이제 대시 파츠만 떼어냈을 뿐인데도 이럼에도 충분히 멋진 모습 하고 있죠. 이게 무등급 100분의 1로 처음 아발란체 엑시아 나왔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오, 엑시아가 저렇게도 바뀌어? 하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인기도 되게 좋았었죠, 그때. 굳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릎 가동이 더 좋아졌다는 거 정도입니다. 종아리에 있는 버니어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삼중관절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에 하나, 중간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의 관절까지 해서 이렇게 무릎 관절을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허리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안 되니까 역동적인 각도 만들기가 조금 빡세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판정판 RG 건담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수정이 이번에도 살짝 약간 되담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강도는 잡혔으니까 좀 낫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다. 이게 아무래도 구조상 액션 취하기가 되게 빡센 구조란 말이죠. 특히 허리 연결되어 있는 저 케이블 때문에 허리가 잘 안 돌아가고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허리 숙이는 것도 조금 제약이 걸려요. 고관절의 강도를 최소한 잡아놨더니 이제 이번에 허리에서 이제 퇴화를 해버린. 아니,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뭐 고관절의 가동 범위 자체는 여전합니다. 뭐 바뀌진 않았고요. 심지어 아발란체 파츠가 덧대지면서 스커트가 더 힘들죠, 움직이기가. 근데 뭐 그런 거 다 둘째 치고 일단 멋있긴 합니다. RG에서도 RG 특유의 그 조형과 함께 아발란체 조형이 되게 묵직한 이 느낌이 진짜 풀아머 엑시아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괜찮았고, 물론 이전에 다른 엑시아들도 비슷했지만은 이번에도 그냥 엑시아, 아발란체 엑시아, 그리고 대시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매뉴얼 상에선 기본적으로 정크로 취급하고 있는 파츠들 그냥 조합하면 엑시아가 된다. 편안한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합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 딱 스탠드에 올려서 대시 파츠까지 전부 다 전개해서 이 구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전부터 이제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 만질 때마다 이 구도는 꼭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역동적인 포즈를 하고 싶어도 역동적인 게 잘 안 되니까, 허리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예, 엔딩 포즈 취하면서요, 허리 케이블 빼버렸어요. 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허리가 좀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숙여질 수 있게끔. 아무튼 네, 그 부분 좀 불편하다는 거 만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법시